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드디어 테슬라가 700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게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그 반등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포드의 첫 전기 픽업 트럭의 딜리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F150 라이트닝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고, 테슬라 동남아에도 이제 공식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장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오늘 2.68%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도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3대 지수 모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호재 요인은 미국의 소매 유통 체인들에게 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판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 달러트리가 1분기 순이익을 536밀리언을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375밀리언을 훌쩍 뛰어넘는 큰 수익을 보여주었고요.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 역시 1분기 EPS가 1.08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0.81달러를 상당 부분 상회를 했습니다. 자, 메이시스 CEO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나 고객들은 여전히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고객들의 그 쇼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원자재가 상승 부분을 판가에만 잘 녹일 수 있으면은 잘 전가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 자,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미국 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뜻합니다. 역시 마이너스 1.5%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뭐 경기 침체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은 연준에서 함부로 긴축 정책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시장에 대한 오늘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모든 영역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특히 그간 하락이 심했던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가 7% 넘게 오르면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역시 전에 우리 코로나 상황 때도 느꼈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는 테슬라 같은 고성장주가 가장 크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 오늘 빠진 부분은 뭐 리얼 이스테이트, 리츠 영역이죠.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이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Fear and Greed 인덱스,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 한 13 정도였는데 지금 16까지 올라와 있어서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가장 안 좋았을 때가 5월 12일 7 정도 보여주었었는데 16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었고, 어쨌든 이렇게 익스트림 피어인 순간에 주식을 좀 더 편입해서 모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페드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0.75% 인상은 없다, 0.5%씩 6월달, 7월달 뭐 인상하겠다 하면서 시장에 안도 랠리를 주었는데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자면 페드에서 5월 4일에 FOMC 회의 이후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안도시키면서 증시가 크게 한번 올랐는데요. 그 다음부터 내리 쭉 많이 빠졌었는데, 자, 오늘은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랑 달라요. 이때는 그 다음날 엄청나게 크게 빠져버렸었는데 이번에는 이틀 연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11,000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뭐 3주 연속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반등을 합법도 하겠는데요. 아직 뭐 위기가 완벽히 끝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700에서 10,000포인트도 열어두고 좀 보수적으로 하시되, 지금은 그래도 계속해서 주식을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등한 주식이 테슬라라고 했죠. 역시 시장을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역시 테슬라가 맞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 이틀 동안 나스닥이 6.2% 상승하는 동안 테슬라는 15.3%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는 테슬라 같은 주식 꽉 잡고 있으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상승 원인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과 7월 페드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테슬라가 역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어제 트위터 딜 관련 뉴스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6.525 빌리언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을 없애는 바람에 더 이상 뭐 테슬라 주가 할인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바로 이것이죠. 테슬라가 아니라 트위터의 총 인수 규모, 일론 머스크의 인수 규모가 46.5 빌리언인데,
자, 이제 마진론, 그러니까 테슬라 담보대출은 제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의 할인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이런 나스닥과 테슬라의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트렌드가 이렇게 하락세를 지속하는 동안 살짝살짝 반등하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이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반등의 시작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테슬라 구루라고 할 수 있겠죠.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은 22년 연초 대비 하락률을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눠보자면 가치주는 6% 하락할 때 대형 성장주 그러니까 테슬라와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겠죠. 이런 주식들이 24%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뭐 대형 가치주에는 오일, 에너지, 뭐 기름 이런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률이 낮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GDP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요 GDP 성장률이 제로나 제로 이하가 나온다면 페드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증시의 상승이 반등이 시작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이 먼저 오를까요? 자,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긴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주가 많이 하락해 있는 것도 하나의 호재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고 정체를 보인다면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장주가 더욱더 반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어지러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지만 눈 딱 감고요. 게리 블랙도 얘기하는 대형 성장주인 테슬라 같은 주식 이런 확실한 기업을 딱 내년 말까지 1년 반 정도만 믿고 동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해도 뭐 한 30에서 50%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봤을 때도요. 자, 그러니까 뭐 테슬라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몇 가지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또 좀 좋은 뭐 테슬라 관련 뉴스는 아니지만 뭐 테슬라를 자극시킬 만한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포드에서 자,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을 딜리버리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 바로 픽업 트럭입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의 가장 강자가 포드의 F150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전기차 버전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올해 4월 26일에 뭐 전기차 뭐 발표회 같은 게 있었죠. 이벤트가 있었고, 자, 4월 26일부터 F150 라이트닝이 생산이 시작이 되었고, 첫 딜리버리는 이분에게, 이 남성분에게, 자, 어제 배달이 되었어요. 미시간주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자, 포드 F150 라이트닝은 이미 20만 대의 선 주문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포드의 CEO 짐 팔리는 F150 라이트닝을 연간 15만 대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분이 짐 팔리이신데 짐 팔리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인터뷰를 담당했던 분께서 포드 F150의 라이트닝의 첫 번째 뭐 생산 캐파가 약 2만 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맞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뭐 텍사스에서 공장을 크게 지어놨는데 2만 대 갖고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짐 팔리가 하는 말이 Well, we won't make much money on them, so we don't wanna sell too many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가 농담인 것 같은데 CEO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안 되죠. 말에 다 뼈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돈이 안 돼서 2만 대밖에 안 판다는 겁니다. 20만 대 선 주문을 받았는데 자, 올해도 2만 대를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테슬라는 모델 Y 이런 차량을 한 대 팔면은 뭐 지금 순이익은 거의 17%, 영업이익은 20%, 그로스 마진은 30%까지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 차는 파면 팔수록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판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포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픽업 트럭을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차로. 아무튼 이거를 판매하면 올해는 포드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를 올해 잘 팔았더라도 내년에는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일단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하게 되어 있죠. 포드 F150 라이트닝은 가격도 비쌉니다. 보시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 1억 한 1천만 원이 되는 포드 F150의 가장 럭셔리 버전의 경우는 레인지가 480km 수준인데 뭐 배터리를 153kWh나 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가도 비싸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야 되죠. 1억 천이 넘으니까 상당히 비싼 차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은요.
한 7만에서 9만 불짜리의 차량도 최대 주행거리가 뭐 600마일을 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600마일이면은 300마일과 뭐 두 배죠, 두 배. 자, F250 라이트닝의 가장 비싼 버전보다도 사이버 트럭이 같은 가격으로 두 배의 거리를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사이버 트럭을 선택을 하겠죠. 아무튼 F150 라이트닝은 머스탱 마크 2에 이은 두 번째 포드의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5만 대까지 뭐 만들어 보겠다고는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직 뭐 계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모든 부품들을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니까 지금과 같이 공급망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뭐 배터리부터 저 하나하나 뭐 시트까지 다 만들고 있죠.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되면은 자 사이버 트럭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자 사이버 트럭은 벌써 150만 대나 선주문을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내년에 이게 바로 이 사이버 트럭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내년과 내후 후년에 테슬라의 실적은 점점 더 넘사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기가 상하이가 뭐 4월 달에 3주간의 가동 중단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가 상하이는 폐쇄루프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델 3, 모델 Y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5월 달에 이미 9,000대 정도의 차량을 유럽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폐쇄루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약 8,000명의 직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뭐 코로나 봉쇄 전 대비해서 약 50%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3만 5천 대 정도 지금 물량 수준에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곧 주당 16,000대 그러니까 7만 대가 넘는 수준에 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르를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 많이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최근에 베를린도 뭐 확장 이슈도 있었고요. 2교대 근무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기가 베를린, 그럼 기가 베를린에서도 그리고 기가 텍사스 프리먼트에서도 많은 수량을 메이크업해 줄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 약 1000대, 모델 3 1000대가 일본 시장에 지금 배가 도착해서 인도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프리몬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요. 일본은 중국에서부터도 이렇게 수입을 해서 테슬라의 모델 3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기가 상하이가 정상적으로 지금 잘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태국 시장에도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뭐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진출하진 않았어요. 차값이 워낙 또 비싸고 자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 도상국에는 많이 진출을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동남아에는 좀 미루고 있었는데 동남아에도 상당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태국에 가봤는데 태국은 상당히 차량이 많고 뭐 교통 정체도 심합니다. 근데 태국의 대부분의 차량은 일본 차예요. 일본 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태국에 들어가서 미국 차량도 많이 판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국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시작인데요. 테슬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요, 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수입해서 테슬라 차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태국 경찰은 직접적으로 2020년에 모델 3를 수입해서 이렇게 태국 경찰에서 쓰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차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빠르니까, 그리고 친환경적이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동남아에서 가장 큰 뭐 시장을 꼽자면 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테슬라는 먼저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특이한 점은요, 태국에는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솔라랑 배터리도 함께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테슬라 테슬라 외치고 있으면서 600불대 너무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600불대 들어서면서 주가와 EPS 실적과의 괴리율이 너무 넘사벽으로 벌어졌으니까 좀 더 뭐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테슬라를 편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테슬라가 한 630불 정도에서 지금 반등해서 한 700불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저희 아트라운 TV에서 보는 최악의 테슬라 주가 600에서 657불 사이였죠. 자, 최악의 테슬라 주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 지금부터 테슬라 주가가 뭐 800불, 900불 올라간다면 저의 뭐 최악의 테슬라 주가로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주가가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자, 이게 맞아 떨어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자, 저의 방송을 보고 열심히 지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게 정말 맞아 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드라마틱한 테슬라 주가였기 때문에 제가 547불, 그러니까 작년 저점이었죠. 작년 최저점 547불도 그래도 올 수 있으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러나 저러나 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너무 머리 아픕니다. 어쨌든 투자는요, 마음 편하게 좀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 자, 1등 주식 그리고 가장 크게 성장할 주식 역시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가슴을 뛰게 하는 회사와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년 금방 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